30년 만에 뭐 군사적으로 서로 도움 주고받는 거다. 이게 더 의외긴 합니다.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다가? 예. 예, 뭐 두 나라가 오랜 전통 우방국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올해가 북러 수교 바로 75주년을 맞이하는 해기도 해요. 예, 또 북한 정권 수립 초기에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어디든 소련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건데요. 네.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 네. 예, 이거 맞추시면 3점 드립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이랑 소련 협력 관계? 무슨 소리예요? 뜨거운 자, 감자? 당연히 북한 문제가 뭐겠어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네, 북한. 정답이 너무 예. 북한. 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예, 정답입니다. 뭐. 예. 북한하면 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요. 핵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50년대 소련이 북한에게 지원했던 것은 바로 에너지로서의 핵 기술이죠. 거의 평화적 의미에서의 핵 개발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개발을 지원받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모스크바로 보내서 또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60년대에 들어서는 또 연구용 원자로를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실제 가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시기부터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있어 왔습니다. 이후에 어떤 핵무기 개발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특히 소련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을 했지만 소련은 바로 핵무기에 관련된 기술만큼은 거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히려 NPT라고 하는 핵 확산 방지 조약 기구에 가입을 종용한 것도 가입을 하게 한 것도 실제 구소련이었어요. 그러면 핵 기술과 핵 무기는 또 엄연히 이렇게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소련도 북한에 마냥 우호적인 입장만은 아니었던 봐주는 거예요? 게 그러게요. 아니야, 가만 보니까. 네. 아. NPT도 가입시키고. 이때 중요한 것은 소련과 관계가 오르막내리막을 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시절 가면서 그 시절 사람 우리 석준이 형. 힌트는 네. 북한을 둘러싼 두 나라 간에 뭐 벌어진 일이에요. 중국! 중국, 예, 중국. 북한 옆에 중국! 중국과 소련. 예, 중국과 소련. 중국에서는 어떤 뭐, 일이 있었죠? 끝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저기 네. 영토 분쟁 있었나? 영토 분쟁까지 하면 맞다고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약간- 정확히 말하면 중소 분쟁이었죠. 그렇죠, 중소 예, 중소 분쟁. 분쟁이었어요. 거의 맞았습니다. 역시. 근데 그 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 예, 그렇지. 뭐 때문에 일어나셨죠? 그게 메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야, 귀를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요. 네.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구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중국이 그러한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하면서 중소관계가 냉각하게 되죠. 이때 북한은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도 필요하고 소련도 필요하고 양쪽 다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 붙어야 되는데. 한쪽에 붙어야 선택해야 되는데. 되는구나. 양쪽 사이가 안 좋으면 네. 중재를 해서 중재를. 나라를. 근데 중재가 중재를 할수 할 만한 능력이 네, 되나요? 안 되지. 그럼 저는 다른 나라, 더 큰 나라로 이렇게 몰래 여기 둘한테 안 걸리게 싸봤어. 아예 딴 데로 간다고요? 아예 제3자에게.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게. 약간 박쥐같이 했겠다. 박쥐가. 박쥐란 표현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중국 갔을 때 니들이 친구야, 너 지지해. 소련 갔을 때 나는 너야. 이렇게 약간 박쥐같이 왔다 갔다. 예. 맞나요? 박쥐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을 살기 위해서 오. 줄타기 외교, 소위 등거리 외교라고 하고 양다리 외교를 하게 되죠. 우리 양다리. 소위 이걸 시계추, 똑딱똑딱 시계추 외교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 1961년 7월에 북한과 소련이죠. 그 당시에 두 나라는 우호 협정 및 호상 원조 조약, 우리가 이걸 우호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맺고 이 조약 1조에 따르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체 없이라고 했고요. 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자동적인 군사 개입 조항으로 또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단 5일 이후에 중국과도 비슷한 내용의 우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예, 사실상 우리 이걸 뭐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나 우리 서방 쪽에서 북한하고 한번 내가 맞짱을 뜨겠다 하는 거는 소련하고도 같이 맞짱 뜨는 의미야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언론에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온갖 수단이라는 단어예요. 네. 예, 이 단어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국에는 이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온갖 온갖 수단이라는 수단이? 표현이.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1961년에는 소련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 64년이니까요. 4년에 성공했으니까 아직 가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만일의 경우 네. 핵무기까지. 예, 핵무기까지도 사용해서 북을 지켜줄 수 있다. 어쨌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해서 구소련하고 해갖고 북한이 이걸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사실 이때부터 거의 이제 같이 의존하고 셋이 거의 깐부처럼 갔던 거네요. 그때부터 이미. 뭐 깐부 같은 어떤 관계였던 것은 맞습니다만은 오히려 사실 이때 북한의 성내는 다르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소 사이에서 이 당시에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말은 더 이상 이들을 믿고 갈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스스로 생존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이 당시에 많이 북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위대하신 이때부터 수령님. 나온 겁니다. 예. 그럼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온 사상이 주체 사상이었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시작점이 됐던 거죠, 사실. 국방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약속해놓고 본인들의 체제 강화랑 이런 거 더 그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겠다. 그렇죠. 아,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북러는 각자의 이익에 따라 부침이 좀 있었지만 네. 70년대, 80년대까지는 상당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어요.